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역 이해를 도울 부동산 지리쌤 행소맘입니다. 오늘은요, 강원도 춘천 원주 마지막 편입니다. 제가 지역 이해 스터디 모임을 꾸리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때 모였던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타이핑을 했고 그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역 이해 스터디, 부자 가문 지역 이해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저희 스터디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줄기로 준비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지역 이해를 해야겠죠. 매월 한 곳씩 뽀개기 강의를 행소맘과 그리고 스터디원 중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밤 10시에 줌, 그러니까 실시간 화상 채팅을 통해서 여러 분들을 모시는 거죠. 거기에는 지역민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투자자도 많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셨었고요. 누구든 어디든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0시 기억해 주시고요. 지역 이해뿐만 아니라 저희는 투자 이야기 특강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테리어 이야기, 수익형 부동산 이야기, 사업 이야기 등등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과 같이 조금 어려울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움을 대처하는 법 또는 마음을 서로 도닥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불장이고 장이 좋았을 때는 그때는 서로 투자 팁들도 많이 서로 알려주었었죠. 자, 어쨌든 좋은 분들이 함께하고 좋은 분들이 함께했던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지역 이해 스터디입니다. 참여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에 행소맘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매월 25일 또는 전후로 지역 이해 스터디 공지를 제가 씁니다. 그러면 그 공지물을 그냥 자기 블로그나 SNS에 공유를 하셔요. 그리고 어디에 공유했다라는 것을 그 주소, 링크를 함께 복사를 하셔가지고 제 블로그에 그 공지글에 댓글로 신청합니다. 또는 제가 여기 지역민입니다. 꼭 참여하게 해주셔요. 라고 쓰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해 드립니다. 7월에는요, 이렇게 춘천 원주 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분들을 모셨고, 춘천 원주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춘천 원주를 투자하신 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한번 읽어 드릴게요. 행소맘. 강릉이 너무 치고 올라가는데요. 지난 2년간 강릉, 원주, 춘천 순으로 진짜 엄청 올랐어요. 2년간 올라서 남은 여력이 있을지 더 알아봐야겠지만 혹 강원도에 여력이 남아있다면 이제 춘천 차례가 아닐까 싶어요.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현재는 이때는요 2022년 7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2022년 10월이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씩 춘천이 신호가 오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엄대표님. 춘천을 진주, 아산, 청주와 견주었을 때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듯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주 기업도시보다는 원주 혁신도시가 더 멋졌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실제 매물까지 봤었어요. 아, 그때 샀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쓰라리네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참 이게 기업도시도 멋지고 혁신도시도 멋진데 어쨌든 어느 것이든 딱 가지셨으면 기쁘셨을 텐데 참 이게 좋아 보이는 것은 기회가 되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었습니다. 아리아리님, 요즘 포항 오션뷰 나오는 것들 중 쓰러져지는 거 싸게 사서 에어비앤비 하거나 또는 세컨하우스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포항이랑 강릉 속초가 좀 공통점이 있어요. 코로나로 바다뷰 나오는 데는 정말 비싸요.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강릉이 왜 이렇게 달릴까라는 거에서 의문을 좀 가졌었어요. 거기에 아리아리님께서 요즘 포항 오션뷰 나오는 거 에어비앤비 하시려고 알아봤는데 그 경험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어서 초코바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파트의 경우 오션뷰, 호수뷰 안 나오는 위치라면 부엌 창이라도 특화 설계해서 어떻게든 뷰를 뽑게끔 해요. 그만큼 뷰는 중요해요. 뷰에 따라 1억 차이가 있거든요. 강릉과 속초가 비싸진 걸 보니 오션뷰로 세컨하우스를 사놓으려는 수요가 컸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여수의 아파트도 그렇고 속초 앞바다 물건은 정말 찾기도 어렵고 비싸요. 라고 지금 이렇게 상황을 저에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콩콩이님은 직접 투자하셨던 분이에요. 원주 단계주공, 그러니까 재건축이죠. 이것을 샀다가 작년에 팔았어요. 한참 핫할 때 팔았는데 지금은 잠잠하다고 하네요. 저는 원주 기업도시의 롯데캐슬이 더 마음에 들던데 여자분들은 원주 혁신도시인 방곡동이 더 마음에 드시나 봐요. 저는 방곡동에 가보니까 상권 접근성이 좀 어정쩡하던데 지역 주민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어서 원주시 대표인 샛별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실제로 기업도시에서 살았었어요. 기업도시는 실거주하기 참 좋아요. 물론 원주 구도심에서는 동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을 게 다 있어서 별 불편함은 없어요. 공원을 중심으로 산책도 하고 아이들 학교 상권을 모두 도보로 해결해서 이렇게 공원 중심으로 원주 기업도시의 주민들은 생활한다 봐도 돼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걸 듣고 원주 기업도시에서는 공원을 중심으로 각각의 기관이나 또는 시설에 이렇게 접근성이 높은 아파트가 좀 더 경쟁력이 있겠구나 라고 힌트를 얻었죠. 행소맘님, 원주에 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지 궁금하다 하셨죠? 먼저 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원주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공기업, 사기업 등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변 지역 인구를 다 흡수해요. 제가 원주의 한 조리원에서 만난 조리원 동기들은 원주 시민이 아닌 주변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뭐 제천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자, 그때도 만났는데 아이가 크고 나서도 이렇게 치과 치료하러 원주에 오시기도 하고요. 또 좀 더 크면 애들 교육 때문에 원주로 이사 결국 오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혹시 조리원 동기 아십니까? 자, 조리원 동기는 뭐냐면 저희 30대 여성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집에서 몸을 풀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숙박시설 같이 이런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호텔처럼 한 호실을 빌려다가 2주 동안 몸을 쉬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기들은 또 그 조리원 내에 전문 조리원 종사자들이 아기도 함께 케어해주고 그리고 산모들 밥이나 건강들도 함께 케어해주는 약간 병원과 호텔의 혼합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조리원에 원주에 있는 곳에 다 온다는 거죠. 주변 제천 여주라든지 치과 치료든 학원이든 등등으로 이렇게 주변 지역을 흡수한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원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생각보다 덜 올랐다고 원주 내부에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다들 청약 통장 들고 청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원주 시민들이 다 기다린다고 해도 무방할 청약 단지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무실 제1풍경채입니다. 원주에서는요, 초등학교 학군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3, 6초, 사립초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추첨제고 주소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실동의 솔샘초등학교 학군을 제일로 쳐줘요. 물론 무실동에도 무실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긴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솔샘초가 좀 더 제일로 쳐준답니다.
여기에 무실제일풍경채는요, 무실상권, 그러니까 상권도 있고 학원가도 있는 곳을 도보로 이용하는 데다가 솔샘초에도 있고 바로 옆이거든요. 솔샘초에다가 새 아파트니 다들 노리고 있는 거죠. 잠깐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자료는 저희가 2022년 7월에 모임을 가졌던 자료예요. 자, 실제로 무실제일풍경채는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예요. 자, 그래서 7월을 기점으로 이야기 나눴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 외에도 원주 시민들이 청약 넣을 만하다 판단하고 있는 게 삼부면의 이편한 세상 프리미엄, 관설동에 2개 분양하는 거, 반곡동에 유승, 주상 복합, 그리고 태장동에 1개 분양할 거, 요 정도가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분양 소식도 전해주셨는데요. 요즘 원주 청약 열기가 뜨거우니까 건설사도 참 배짱인 게 이제는 중도금 유이자로 하더라고요.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예를 들면 중도금 유이자로 현재 4.75%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아파트 기본 옵션들이 다 이제는 선택 옵션으로 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는 수요 궁금하다 하셨지요? 공무원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춘천에서 행정, 그리고 교육,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 이런 일자리 때문에 옮기는데 춘천, 원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딱히 어느 한쪽이 기울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 이유 말고는 춘천, 원주 간에 서로 이사를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셔요. 자, 이에 춘천님, 춘천시 시민으로서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행소맘님, 춘천의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요. 원주와 비슷하게 주변 지역을 흡수해서일 거예요. 홍천, 화천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애들 교육 때문에 춘천으로 이사 오시거든요. 그리고 춘천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는 신설하지 않고 그대로 외지에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인접성을 춘천에서는 가장 중시 여겨요. 그리고 왜 춘천에는 이렇게 20평대가 많냐고 궁금해 하셨죠? 춘천에는 오래된 주공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 기본 평형이 20평대 물건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통계로 잡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20평대가 기본이 아니고요. 최근 신설하는 아파트를 보면 30평대를 주로 분양해서 이제는 30평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춘천 사람들은요. 포스코를 많이 기다려요. 여기 소양 촉진 2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처럼 포스코가 자꾸 분양을 늦추네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김이 식긴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삼청동 아이파크 할지 만촌 이편세상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춘천 원주는 월세 비율이 왜 전세 비율보다 높을지 궁금하시댔죠? 춘천과 원주는요. 돈이 있으면 집을 사지 전세로 굳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돈이 없는 월세 사는 영세한 노인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게다가 춘천의 경우는 대학생 수요도 좀 있어서 아파트 월세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영선님께서 아쉬움을 함께 설명해 주셨죠. 자, 저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래도 7월에 함께 했었더라면 더 재미있고 또 기운이 났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 이해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요. 저희가 공부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 더욱더 서로 배워가는 성장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많이 준비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13년도, 12년도에 서울의 하락기를 직접 눈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한참 어려울 때 18년도에 직접 눈으로 봤었습니다. 그때 지금 부자가 되신 분들은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을 지키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셨던 분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물건을 잘 지키시면서 그리고 또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준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힘.